리플이 시장 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어요. 5억 개의 XRP를 추가로 락업을 해지했다라고 나오면서 계획이 없던 락업 해제 같은 것들이 지금 리플 가격을 약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테더가 상장 폐지를 당하고 있어요. 올해의 리플 가격이 한 4불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최근 리플의 뻥튀기 시세 조작 폭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전해주신다면요? 지금 리플을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 스웬슨이라는 사람이 리플의 CEO를 향해서 리플이 시장 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 행위라 그랬는데, 펌프 앤 덤프 행위는 뭐냐면 과장된 정보를 퍼뜨림으로 해서 시세를 부추기고, 그 다음에 시세가 오르면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팔아서 이익을 챙긴다. 좀 불법 거래의 일종으로 리플이 그동안 시세 차익을 많이 챙겼다 폭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폭로가 나오자 볼린저 밴드상의 지금 리플 가격이 아래로 확산되는 그래프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볼린저 밴드를 좀 보시고 앞으로의 진행상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시기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인게이프에 의하면 리플이 그 에스크로 구자에서 5억 개의 XRP를 추가로 락업을 해지했다라고 나오면서 이게 리플 가격을 13% 급락시켰다고 나왔습니다. 이번 언락은 매월 초 10억 개가 풀리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거는 리플 주기 약속을 위반한 거예요. 매월 초에 10억 개만 풀고 그중에서 남는 거는 다시 예치시켰다는데 10억 개 푼 지 얼마 안 되는데 5억 개를 더 품으로써 가격 급락을 유도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즉 이런 폭로와 이러한 계획이 없던 락업 해제 같은 것들이 지금 리플 가격을 약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XRP의 볼린저 밴드를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면서 아랫단을 타고 지금 슬슬 내려온 지 벌써 일주일도 넘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랫단을 타고 내려오는 거는 지난해 말 이후에 지금 처음 생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조심을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 발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리플이 추가로 발행한 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락업 해제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죠. 리플이 달러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지난해 말에, 즉 12월 17일 날 출시를 했어요. 그 이튿날에는 이 출시 소식으로 리플 가격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리플은 이 담보물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나 달러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재상기관한테 감사를 맡겨서 매월 투명하게 감사증명서를 발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즉 테더와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채택한 거예요. 지금 테더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게, 테더가 갖고 있는 담보물이 제대로 된 담보물이냐, 즉 이게 미국 국채나 달러나 이러한 가치 있는 등가를 이루는 담보물이 아니고 중국의 등급 낮은 기업 어음이라거나 이러한 회사채로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서는 테더가 상장 폐지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의회가 요청하면 테더를 상장 폐지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최고 강자는 테더입니다. 비중도 워낙 크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이 정치적으로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산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세상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2천억 달러 수준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막 성장 진입 단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이내로 이게 3조 달러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나 USDC, 즉 서클 같은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앞으로의 추이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리플 스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5,300만 달러로 전체 시총 561위에 불과한데 일일 거래량은 총 발행량보다도 많은 매일 1억 달러를 넘겨요. 그래서 한 200여 개의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4위 내지 6위 정도로 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을 들여다보면 우선은 송금 시장에서 리플이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만큼 이 네트워크를 타고 가면은 리플 스테이블 코인도 리플과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빠르게 값싸게 한마디로 이제는 수수료가 거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비하면 사실은 누구나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장의 잠재 강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는 디파이 시장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마 빌생에서 가장 유망하게 뜨고 있는 두 섹터가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하나는 지금 디파이예요. 그런데 이 디파이 시장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는 많은 쓰임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던 이제는 테더가 아닌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EU에서 만든 미카 혹은 마이카라고 불리는 이 포괄적 규제 법안에 의하면 신규 진입자는 물론이고 기존의 업체도 미카가 규제하는 이 법에 의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이 승인을 받아야 EU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테더 같은 게 미카의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 재상장 폐지되는 거고, 코인베이스도 의회가 요청하면 테더를 상장 폐지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미카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코인베이스 같은 데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강자는 이게 과연 서클한테 돌아갈지 아니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능을 갖고 탄생하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개발될지 여부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투자적인 부분에서 리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지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시세 조작이라는 폭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락업 해제를 계획이 없는 추가 물량도 풀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리플 측에서 이런 식으로 시장 관리를 하면 안 되고 좀 더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의 흔적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옛날의 관성 그대로 좀 쉽게 시장을 대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은 리플이 좋아요. 궁극적으로 스위프트 시스템의 대체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들을 좀 죄맞고 있는데, 이거를 리플이나 다른 시스템을 허용을 하면 미국이 그러한 불법 자금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사실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팔란티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가상자산 시대에서도 어떻게 미국의 보안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을 찾아내든 아니면 그 방법을 찾기 전에 디지털 가상자산 시대가 앞뒤에서 오든 결국은 변화를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중심에 리플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플과 더불어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도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는 리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리플과 스위프트가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이 이 디지털을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플에서 그 ODL 서비스,
즉 다른 통화들을 리플을 중간 매체로 둬서 서로 교환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듯이 스위프트도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을 2022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의 CCI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는 리플은 2023년에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각국의 CBDC 플랫폼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항해서 스위프트도 2023년 9월에 자기들이 만든 CBDC 플랫폼을 대형 은행들을 참여시켜가지고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2년 내로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즉 스위프트 시스템이 오히려 리플의 디지털 시스템, 가상 자산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리플과 경쟁하겠다라고 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이 지금 암호화폐 기술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스위프트 시스템의 경쟁이 그 치열함이 날이 갈수록 전입가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스위프트 시스템은 리플에 비해서 몇 가지의 단점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플은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자기구에서 전자기구로 한 번에 옮겨갑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는 아직 의문이에요. 여태까지 중간에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불법 자금들을 가려낼 수 있었는데, 이거 없이 전자지금에서 전자지금으로 직접 가기에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스위프트 시스템도 중간에 불법 자금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능상에 있어서 리플과의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향후 리플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가격 전망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 매체에서 가격 전망한 걸 갖고 왔습니다. 그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뉴스에 의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2025년, 26년, 30년에 평균가, 최저가, 최고가를 전망한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십시오. 평균가 개념으로 보면 올해의 리플 가격이 한 4불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내년에는 7불대, 그리고 2030년에는 42불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크립토 뉴스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SEC에서 리플 ETF의 승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송이 취하된다면 아마 리플 가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ETF가 승인되면 크립토 뉴스는 4불 50센트를 돌파하고 그 이후에 기간 유입이 지속될 경우에는 10달러에도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달러가 돌파한다는 거는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수치예요. 한마디로. 과연 리플이 이더리움까지 제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7년이 되면 지금 매월 초에 10억 개의 리플을 락업을 해제해서 내렸는데, 그게 종료되는 시기가 2027년 하반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던 물량이 어느 정도 시중에 다 풀리면 그때서부터는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7년이 되면 이 매체에서는 가격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최고가는 한 22달러, 최저가는 한 6달러, 평균가는 한 12달러 정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 가격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SAB 121이 폐지돼서 대형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드는데, 특히 수탁 사업부터 먼저 할 겁니다. 은행들이. 그 수탁 사업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는 리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리플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호재는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FRT20이라는 법안이 다시 재발이 되면서 이게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FIT21이라는 법안은 암호화폐를 분류해서 증권과 상품을 확실히 분류해내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암호화폐의 70% 정도는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품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는 관할 기관이 바뀌어요. 즉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이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관할이 되는 거고,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 그 70%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한마디로 제거가 됩니다.
여태까지의 모든 규제는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규제였기 때문에 암호화폐 70%는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해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SEC는 과거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많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을 한 번 더 달굴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가장 조심할 것은 변동성 노출을 극히 줄이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가능하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정리실장식 투자로 가져가고 알트코인 비중을 6대4 정도로 알트코인을 하시되 알트코인도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변동성의 노출이 적은 좋은 알트코인을 선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